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양민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6년 문화대혁명 이후에 연변 제중 한인 무용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66년부터 1978년 문화대혁명 시기로 제중 한인 무용의 침체기, 두 번째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 개혁 개방 이후에 제중 한인 무용의 발전기입니다. 먼저 문화대혁명 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66년부터 10년간 지속되는 문화대혁명은 제중 한인 무용에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969년 2월 연변예술학교의 폐교입니다. 이로 인해 제중 한인 무용 연구는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과오들을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가 중국 사회에 조성되며 1972년 연변예술학교는 다시 개교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제중 한인 무용 작품들은 구시대적인 유물로 치부되어 무대에 올릴 수 없었으며 계급 투쟁적인 무용 활동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작들은 최옥주 안무의 벌목공, 새로운 중국의 인민들의 생활상을 무용화시킨 작품으로 평가받았고, 홍매송은 부채춤을 작품 내용에 맞게 재구성한 선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개혁 개방 이후의 제중 한인 무용의 발전기는 1978년부터 현재까지를 이르는 시기입니다. 문화대혁명이 마무리된 1977년 이후에 연변의 제중 한인들은 민족의 전통무용에 근간을 두고 지역적 색채를 반영하고 해외의 예술 전통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무용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이에 1978년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문예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제중 한인 민족무용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기반이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용교수법의 확립과 교재의 출판입니다. 제중 한인 무용 교재, 조선 민족무용 기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족적 의무와 책임을 가진 예술인들은 민족문화 복구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1977년 박용원 선생이 다년간의 연구와 실천을 토대로 제중 한인 무용 교재, 조선 민족 무용 기본이 1977년에 출간됩니다. 이는 2년간 수정과 보완을 거쳐 1979년 조선 민족무용 기본 동작으로 개칭되어 한국어로 재판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박용원은 최승희의 입춤 기본에서의 논리성과 방법론리 및 기본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전통무용을 기초로 하여 동작의 훈련을 추가하고 이를 계통화하기 위해 동작의 특징에 따라 훈련 요소들을 세분화하고 집약하여 한인 무용을 위한 신체 단련을 위해 테크닉 훈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제중 한인 무용의 과학적인 훈련의 체계이기에 현재까지 제중 한인 무용 기능 훈련의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중 한인 무용 교재 조선 민족무용 기본의 출판은 제중 한인 무용학 연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으며 1980년대 중국의 개혁 개방으로 유입된 서양 문화는 제중 한인 무용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특히 10년간의 문화 대혁명이라는 시련으로 핍박을 받은 제중 한인 무용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북한의 무용 훈련 내용, 창작 무용들이 전폭적으로 제중 한인 무용 사회에 유입되면서 무용 교육과 창작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용 창작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민속 무용 형식들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재창조, 재구성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무용사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족 무용 특징 연구도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차세대 제중 한인 무용 연구자 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용 이론 연수반입니다. 1983년 박용원은 연변예술학교의 제중 한인 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안무가, 지도원 및 재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첫 한인 무용 이론 연수반을 개설하고 중국예술원 무용연구소와 연변대학의 저명한 연구자와 교수들을 초빙하여 연수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2년간의 밀도 있는 과정을 거쳐 예술학원의 학술적 수준은 현저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향후 제중 한인 무용 이론가들인 박영광, 리에순 등 우수한 무용학자들을 배출하여 제중 한인 무용학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득현 무용연구소입니다. 1989년 조득현 선생은 조득현 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현직 무용인들을 대상으로 무용 표현 방법론 연구 중심의 학술 활동을 펼칩니다. 세 번째는 기타 무용연구소 설립입니다. 연변예술대학교 예술연구소, 연변가무단 최옥주 무용연구소, 조선족 민간예술 집성중심 센터가 설립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술 분야 연속 간행물의 발간입니다. 연변문학예술연구소의 문학과 예술과 연변문학예술연합기관지 예술 3개를 발간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토대가 되어 무용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그 분야가 확장되어 제중 한인 무용 연구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무용예술의 유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의 전통무용이 연변 제중 한인 무용계에 유입되기 시작하며 제중 한인 무용은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제중 한인 민족무용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무용 창작 분야에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모색하고 창작의 소재를 확대하는 등 안무 방법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발레 기본, 한인 민족무용, 그리고 현대무용 훈련 방법과 양식에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대형 무용국인 최옥주 안무의 춘향전, 이승숙 안무의 장백의 정은 연변 제중 한인 무용을 중국 전역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21세기 제중 한인들의 무용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를 맞아 문화의식의 향상으로 제중 한인들의 무용 활동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활발한 외해외 교류 활동은 한인들의 무용의 예술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왕래가 자유로워져 교류가 더욱 빈번해지며 한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남북한 춤 레퍼토리 섭렵입니다. 특히 연변은 특수한 지정학적인 위치로 남한과 북한과 모두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예술교류 활동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을 파견하여 남한과 북한의 춤을 모두 섭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중 한인 무용 정체성의 공고화입니다. 제중 한인 무용의 기틀을 세운 조득현, 박용원은 무용연구 토론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한인 무용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이 결과물들을 국내외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 8월에는 연변 무용가협회 주최로 당대 중국 조선족 무용 발전 포럼을 개최하고 중국 내 여러 민족의 저명한 무용가와 전문가 50여 명을 연변으로 초청하여 학술 세미나, 예술 공연 전시, 제중 한인 무용학교 소개, 민족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중 한인 무용의 우수성과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가시화하였으며 다민족 국가에서 제중 한인 무용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2005년 중국이 비물질 문화유산, 즉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중국의 무용계는 전통 무용의 보호와 계승 및 발전과 함께 전통의 현대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중 한인 무용도 이러한 세계적인 시류에 영향을 받아 전통 무용의 창조적 계승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1966년 문화대혁명 이후에 연변 제중 한인 무용의 역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